안녕하세요. 오늘은 9kg 대용량 붕어빵 반죽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9kg 반죽은 주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죽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찹쌀 붕어빵 원조 반죽 기술 1편 이렇게 해서 3kg을 반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올렸었습니다. 그때 동영상 만들면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메뉴에 대한 말들, 또 그런 말들을 좀 하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제 나중에 이제 묽은 반죽이 될 때까지 자기가 이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맞추면 돼요. 그래서 반죽을 할 때 이제 기준량이 밀가루 3kg 붕어빵 반죽에 물 4,5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9kg 하잖아요. 그러면 3배죠. 그러면 그 3kg 반죽할 때 4,500g 정도 들어갔거든요. 4,440g이라고 했는데 한 4,500g 들어갑니다. 반죽을 하면서 조금 되면 물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준선입니다. 물의 기준선 3kg에 4,500g. 딱 4,500g 들어간다고 못을 박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 바가지로 조금 더 부을 거예요. 묽은 반죽이 되기까지. 그것은 저걸로 레시피에 안 넣습니다. 반죽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9kg 반죽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밀가루는 넣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 할게 마가린, 마가린 3개를 자릅니다. 자, 이렇게 마가린은요 5등분해서 가열해서 집어넣어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붕어빵은 이스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뜨거울 때 넣어도 됩니다. 마가린 가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양념 넣고 반죽을 하기 시작해야죠. 마가린은 지금 저쪽에서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넣는 것이 먼저 기름 종류를 먼저 넣읍시다. 마가린 기양에 지금 마가린을 저쪽에 있으니까 기름 종류를 먼저 넣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식용유를 넣으세요. 식용유를 이제 왜 이제 식용유를 넣냐면은요. 식용유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붕어빵은 불판에다 굽잖아요. 그러면 마가린만 넣으면 약간 식용유를 좀 여기다 넣어줌으로는 있어 더 안 타게 하는 거예요, 불판에. 그리고 식용유를 넣으면은 이게 구워지면서 더 맛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식용유로 이렇게 튀겨지면 맛있잖아요. 그러듯이 식용유를 넣으면 더 맛있고, 그리고 식용유를 넣으면은 조금 더 바삭하게 나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식용유는 저울에 재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반죽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요런 컵 있죠? 요런 컵, 물컵. 사기컵으로 3컵을 넣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참 맛있어지고 안 달라붙고 바삭하게 됩니다. 식용유를 3개 넣으세요. 식용유는 이렇게 자바라로요. 나중에 이제 따르는데 식용유 1컵 너무 뭐 가득 채우지 말고 한 3분의 2 1컵으로 하세요. 1컵 넣습니다. 이거 3개 넣어야 돼요. 2개 넣습니다. 3개 넣습니다. 식용유 3개 넣습니다. 큰 거 한 통 사가지고 이렇게 따르다 보면 자바로로 이렇게 따르면 돼요.
네. 조금 붙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바라로 해서 다 마무리 다 넣으세요. 예? 예. 예. 다 넣습니다. 자바라로.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뉴스가예요. 이게 뉴스가인데요. 예? 이 뉴스가가 보통 3kg 반죽할 때 20g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게 60g 짜리예요. 이 뉴스가가 60g 짜리인데 제가 9kg 반죽 하잖아요. 그러니까 3배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하나 60g 짜리로 나오는데 60g 한 봉지를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가를 뉴스가를 이렇게 다 넣으세요. 뉴스가를 다 넣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뭐냐면 신화당은 적정량보다 조금 더 많이 넣게 되게 되면은 쓰게 됩니다. 붕어빵이. 그리고 신화당은 당이 굉장히 세죠. 이 뉴스가는 신화당에 들어있는 당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당은 당이 너무 세니까 적정량보다 조금 더 넣게 되면은 붕어빵이 쓰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로 하세요. 예. 뉴스가는 많이 넣어도 쓰게 되는 일이 없어요. 예. 뉴스가는 신화당에 2배를 넣어도 안 쓰죠. 예. 신화당에 있는 당의 절반이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이 뉴스가라 하더라도 3배를 넣게 되면은 쓰게 됩니다. 네. 자, 뉴스가 60g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붕어빵에서는 뉴스가로 설탕을 많이 안 넣냐면요. 이 설탕이라는 것은 불에 굽게 되면은 타가지고 탄색이 나와요. 탄색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빨간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붕어빵을 했을 때 너무나 빨간색이 되고 너무나 자주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설탕으로만 다 넣게 되면.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원조 붕어빵에는 그래서 메뉴에 이제 설탕을 넣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설탕은 이렇게 빵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제 뭐 다른 뭐 호떡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탕을 넣어도 설탕으로 하는데요. 붕어빵만큼은 이게 불판에 굽는 거기 때문에 탄색이 나온다. 그래서 붕어빵은 메뉴가 이렇게 뉴스가로 하는 것입니다. 뉴스가는 탄색이 안 나와요. 탄색깔이 안 나와요. 네. 자, 그럼 이제 뉴스가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다음에는 소금을 넣겠습니다. 네. 소금 6수저입니다. 밥 먹는 숟가락으로 6수저 넣으시면 돼요. 이 숟가락으로 그냥 하세요. 6개요. 6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다. 소다는 숟가락으로 1수저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1수저 넣으면 됩니다. 소다. 이 소다를 왜 넣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식소다니까 넣어서 밀가루 냄새를 없애게 되면은 붕어빵 특유의 맛이 더 날 수 있는 거예요. 밀가루 냄새가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 특유의 붕어빵 맛이 나려면 소다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2수저 들어갑니다. 2수저 들어갑니다. 네, 파우더는 다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바닐린 파우더. 바닐린 파우더는 밀가루 냄새를 없애주고 우유 냄새까지. 네, 우유락을 좀 이따 우유락을 넣을 건데요. 우유 냄새하고 밀가루 냄새 없애주는 겁니다. 네. 자, 바닐린 파우더. 바닐린 파우더가 이제 빵재료상에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바닐린 파우더. 예. 바닐린 파우더. 밀가루 냄새 없애는 거요. 예. 이건 조금 이제 착향료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 많이 넣으면 역겨운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티스푼에 딱 하나만 넣어야 돼요. 9kg 반죽에. 근데 이게 바닐린 파우더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바닐라 향을 넣으시면 돼요. 바닐라 향. 바닐라 향이라고 식자재에서 팔아요. 예. 그게 이제 옥수수 전분하고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예. 바닐라 향을 이제 넣으실 분들은 식자재에서 바닐라 향을 넣으시면 돼요. 바닐라 향. 바닐라 향은 9kg 반죽에 한 절반 넣으셔도 돼요. 절반. 바닐라 향이 150g씩 나오거든요. 근데 바닐라 향을 절반만 넣으셔도 돼요. 70g만 넣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바닐라 향에는 옥수수 전분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닐라 향 옥수수 전분이 95% 들어가 있고 바닐라 향이 5% 들어있어요. 이 바닐린 파우더, 이게 원액이거든요. 원액 가루거든요. 바닐린이 바닐라 빈이에요. 바닐라 빈 페이스트도 있고 그러는데 바닐린하고 바닐라 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닐린 파우더인데 이게 원액인데, 원액은 이제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냄새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전략이 되죠. 원가가 얼마 안 비쌉니다. 그리고 오래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닐린 파우더로 하는데, 바닐린 파우더는 나 동네에서 정말 못 구하겠다. 빵지로상에 안 보인다. 우리 동네는 빵지로상에만 있어요. 빵지로상에만요. 그러면은 바닐라 향을 식자재에 주문하면 거의 다 있어요. 바닐라 향을 사셔가지고 70g을 넣으세요. 자, 옥수수 전분을 넣을게요. 자, 이게 옥수수 전분이거든요. 옥수수 전분인데요. 이 바닐라 향에는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닐라 향을 사서 넣으시게 되면은 옥수수 전분을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닐라 향을 넣으시게 되면은. 그러나 저처럼 바닐린 파우더만 집어넣는 사람들, 바닐린 파우더만 티스푼으로 하나요. 바닐린 파우더는 티스푼으로 하나입니다. 숟가락으로 하나 넣으면 큰일 납니다. 티스푼에 하나요. 여기 티스푼이에요. 티스푼에 하나를 바닐린 파우더를 제가 넣었는데요. 자, 이렇게 바닐린 파우더를 넣으시는 분들은 따로 이 옥수수 전분을 넣어야 돼요. 옥수수 전분을 숟가락으로 고봉으로 3번 넣으면 돼요. 하나 고봉으로 3번 넣으면 돼요. 둘. 자, 이 옥수수 전분을 왜 넣느냐? 이 옥수수 전분은 이 바삭하게 나오게 합니다. 붕어빵이. 옛날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거 좋아했지만 요즘은요, 겉이 바삭이야 잘 팔려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 겉을 바삭하게 하는 거예요, 옥수수 전분이. 그리고 겉을 바삭하게 하는 것이 좀 이따 찹쌀가루를 넣겠지만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가 겉을 바삭하게 합니다. 특히 바짝 구웠을 때, 붕어빵을 바싹 구웠을 때 바삭한 맛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찹쌀가루예요. 속은 촉촉하죠. 근데 이 찹쌀가루라는 것은요, 이 쪘을 때, 빵은 찌잖아요. 빵으로 했을 때는 그냥 쫄깃하게만 나와요. 그러나 구웠을 때, 이렇게 붕어빵처럼 구워버리게 되면은, 그것도 바삭 구워버리게 되면은 겉이 아주 바삭거리면서 엄청 맛있습니다. 고소해집니다. 그래서 붕어빵에는 찹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사 잘하고 잘 팔리고 손님들 많이 잡으려면 찹쌀가루 넣어야 돼요, 붕어빵에. 그리고 이 옥수수 전분하고 찹쌀가루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바삭한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찹쌀가루는 좀 이따 넣겠습니다. 자, 옥수수 전분 3개 넣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자 전분을 또 3개 넣습니다. 감자 전분은 감자 전분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감자 전분은 쫀득쫀득한 맛을 내는 거예요. 감자 전분은 꼭 넣으세요. 그러면 붕어빵이 쫀득쫀득합니다. 여러분들 감자떡 아시죠? 감자떡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붕어빵 반죽에 이 감자 전분을 넣게 되면 쫀득쫀득한 맛이 곁들여져 가지고요. 찹쌀가루 집어넣고 옥수수 전분 집어넣어 가지고 바삭하죠. 또 감자 전분 집어넣어 가지고 쫀득쫀득하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또
3숟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예. 아셨죠? 꼭 집어넣어야 돼요. 둘이 완전히 이제 쌍입니다. 감자 전분 3개 넣겠습니다. 하나, 셋. 예. 이렇게 감자 전분을 이렇게 또 3숟갈 넣으니까요 엄청 맛있다고. 예. 바삭거리고 엄청 쫀득하고 맛있다고. 한 번 와서 붕어빵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맛있다고 자주 옵니다. 그래서 거놓기 바빠요. 예. 예. 이제 다음에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넣었으니까 옥수수 가루를 넣읍시다. 가루. 노란 옥수수 가루인데 이건데요. 예? 자, 옥수수 가루는 조금 더 많이 넣으세요. 옥수수 가루는 쫀득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옥수수 가루도 쫀득쫀득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는 조금 더 많이 넣으세요. 이것은 전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고소한 맛을 내니까 좋지 않습니까? 13, 16, 3kg당 6수저예요. 3kg당. 다음은 우유락 600g입니다. 유크락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오는 회사마다 이름이 틀려요. 자, 우유락 600g 넣겠습니다. 네, 우유락 600g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컵이에요. 예. 큰 컵에 그냥 한 컵 반을 집어넣으세요. 한 컵. 이 포도당을 지금 한 컵 반 넣으라고 했잖아요. 2컵까지 괜찮습니다. 2컵 넣을게요. 네. 재료비를 안 아끼고 넣으시려면 2컵을 넣으세요.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한 컵 반을 집어넣으시고. 자, 여기까지 넣고 1차 갈아요. 예. 이렇게 1차 가르세요. 자, 배합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1차 배합했으면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끓여 놓은 거 있죠? 마가린,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마가린 3개. 마가린 집어넣었으면은요, 마가린 집어넣었으면 2차 배합하세요. 이렇게 2차 배합하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 넣기 전 마지막으로 찹쌀가루 450g 들어갑니다. 네. 찹쌀가루 넣었으면 또, 찹쌀가루 넣었으면 또 이제, 배합하세요. 네. 자, 이 찹쌀가루를 넣는 이유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죠. 바삭한 붕어빵이 나오기 위해서는 찹쌀가루를 넣어야 됩니다. 찹쌀가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찹쌀가루를 450g 정도는 넣어주시라는 거. 그러면 바삭하게 구웠을 때 바삭한 맛이 나오면서 쫄깃 속은 촉촉하면서 겉은 바삭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찹쌀가루를 넣는 거예요. 자, 붕어빵에서는 꼭 찹쌀가루를 넣으시라는 거. 그 찹쌀가루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밀가루를 어느 정도 반죽이었죠? 9kg 반죽이었잖아요. 밀가루 9kg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붕어빵에는 좀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다목적 밀가루로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중력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중력으로 해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요. 너무 부드러운 맛만 있어요. 중력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나 다목적 밀가루로 하게 되면은 글루텐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목적 밀가루가.
글루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쫄깃쫄깃한 성질인데 강력 밀가루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다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간치기예요. 중간 정도 있는 게 중력인데, 중력으로만 해버리게 되면 붕어빵이 바삭함이 덜하고, 예, 그냥 물러요. 그냥 부드럽기만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잘 팔렸는데 요즘은 바삭해야 잘 팔리니까 다목적 밀가루로 하세요. 예? 보셨죠? 되도록이면 싼 다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맛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목적 밀가루 9kg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예, 드릴을 돌리면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동영상은 제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길게 찍었어요. 더 이상 길게 찍으면 안 되니까, 예, 여기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반죽하는 것은 붕어빵 반죽, 예, 1편 보시게 되면 2편까지 보시게 되면 드릴 반죽하는 방법이 나와요. 예, 드릴 반죽에서 완성하는 모습은, 예, 제가 3kg 반죽 올렸던 거, 예, 제가 먼저 올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예, 반죽 잘 하시고 창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